오늘 다룰 주제는 일단은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능 지수에 대한 평가가 왜 필요한가를 설명을 드렸는데, 지능 지수로 일단 120 이상, 125 이상 이렇게 높은 지수가 나오게 되면 부모들이 이제 아이를 보는 시각을 좀 바꾸셔야 되고요. 아이하고의 접근하는 방향성, 그리고 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이런데요, 이런 것을 의논을 하면서 얘기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되게 민감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얘기하면 아이를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머리가 좋다는데 무슨 문제냐, 참 부러워 죽겠다, 그런 게 어렵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라는 이제 태도, 아니면 이제 그런 태도를 안에 감추고 배관시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조언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학교의 선생님들 혹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지능 지수가 높은 고지능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얘기 꺼내기 자체가 어렵단 말씀입니다.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게 되고, 아니면 이제 식구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식구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많이 고립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스스로가 아이가 갖고 있는 커다란 잠재력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으면 실제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이 지능지수가 높으면 다 그런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능지수가 높고 특성이 아주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나이스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의 비율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존재하고, 그런 아이들이야말로 진짜 영재고, 우리 아이는 그냥 말썽만 부리는 혹은 뭔가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가 아닐까요? 라는 이제 의구심에 시달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춰서 아이의 행태를 이해하고 부모들의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자기 확신이 없으면 굉장히 혼란에 빠지거든요. 그리고 일관성을 잃게 돼요. 어떤 때는 영재이겠거니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다가, 어떤 때는 그런 거 다 소용없고 이 아이는 문제가 있는 아이가 틀림없어, 이런 이제 일관성 없는, 또 혹은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태도를 이렇게 보이게 되면 부모가 그럴진데 아이는 오죽하겠습니까? 아이는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행태와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카밍아웃이라는 이제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카밍아웃은 그냥 나 동성애자예요 하고 동성애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원래 카밍아웃이라는 것은 coming out of the closet, 즉 벽장에서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누군가가 벽장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마찬가지로 벽장에 숨어있던 다른 사람, 다른 가족들이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집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 아이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소위 셀프 헬프 그룹, 자조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용기 있게 커밍아웃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든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지난 10년, 15년 혹은 20년 사이에 커뮤니티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이든센터를 활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이든센터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가족도 많고, 또 실제로 우리 아이가 이든센터의 이 아이들과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고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재라는 말을 사실은 쓰기를 좀 꺼려 합니다. 이게 학술적으로는 지능지수로 봐서 최상위 2%, 대략 130 정도 돼요. 130 정도 이상의 아이들을 영재라고 분류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영재라는 말이 갖고 있는 뉘앙스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뭐 10만 명 중에 하나, 100만 명 중에 하나, 혹은 뭐 10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존재, 혹은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이들, 혹은 뭐 전국적으로 큰知명도가 올라가가지고 그런 아이가 영재지, 뭐 이렇게 뭐 동네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아이가 영재일 수 있느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50명 중에 한 명은 영재아라고 분류할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그 아이를 보는 이해도가 남과는 상당히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인가요? 라는 이제 의구심, 혹은 주변의 시각과의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야만 아이를 보호할 수 있고,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는데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재라는 말 대신에 중화권에서는 좌우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자질이 우수한 아이, 그래서 좌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영어로는 이제 gifted children, 기프티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프트는 뭐 선물, 혹은 뭐 재능, 혹은 뭐 탤런트와 비슷한 의미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특성을 선물처럼 받았다. 그러지만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것이죠. 실제로 아이들이 어떤 두뇌 생리적인, 신경 생리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발육이 되게 좋은 거죠. 발육이 뛰어나다 보니 아이들이 여러 가지 훌륭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수반돼서 여러 가지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양육 방법이 통하지가 않고, 그런 특성들을 잘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특별한 양육, 케어가 필요하다. 네,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방법은 사실 구할 수가 없다. 이런 특수한 커뮤니티 혹은 관련된 특별한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적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을 실제로 키운 다른 부모들의, 선배 부모들의 여러 가지 경험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은 히든센터와 같은 특별한 커뮤니티가 아니면 실제로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활용하시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커밍아웃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용기 있는 많은 그 선배들이 그런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으나, 여전히 개별 가족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가 진짜 영재인가요? 뭐 이런 이제 의구심 때문에 참여하기를 망설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는 첫 번째는 이제 지능 검사를 한번 실시하고, 아니면 이미 지능 검사를 받았다면 그 지능 지수에 나온 지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확인하고 설명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